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속상할 얘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분노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최근 영국 매체 TPR에서 토트넘의 일본 방문이 5,100만 파운드 규모의 비즈니스 계약 체결에 기여했다는 제목의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5,100만 파운드면 하나로 약 860억 정도의 거액입니다. 우선 토트넘의 일본 방문이 손흥민 때문은 아니니까 레비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기사의 중간에 축구 재정 전문가인 키어런 맥과이어가 스퍼스의 동아시아 팬층이 클럽 자체보다는 손흥민 덕분이라고 해버린 겁니다. 먼저 매체는 토트넘이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팬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죠. 토트넘이 이런 부수입을 얻는 것을 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손흥민 한 선수의 영향력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기사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죠. 한번 기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궁금했던 부분들이 이 기사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토트넘은 최근 몇 년간 동아시아에서의 상업적 활동 덕분에 큰 보상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 주장 손흥민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 10년 동안 스퍼스의 인기는 이 지역에서 급상승했다. 북런던 클럽이 이 지역에서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보다 더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고 믿어지며, 따라서 이번 시즌 전에도 다시 방문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다른 클럽들은 최근 이 지역에서 발생한 축구 비즈니스 뉴스 덕분에 토트넘에 감사할지도 모른다. 프리미어리그의 영국 내 TV 계약 가치는 최근 몇 년 동안 다소 정체되었지만 해외 권리의 상승으로 이를 보완했다. 스퍼스는 2022-2023 시즌에 2억 400만 파운드의 미디어 수입을 올렸으며 그중 절반가량은 영국 외의 권리에서 발생했다. 다시 말하면 약 1,500억은 영국 외에서 미디어 수익이 난 거라는 거죠. 스포츠 비즈니스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는 일본의 방송사 유넥스트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방송사는 1년 일찍 계약을 종료한 스포티비를 인수하고 있다. 이 거래에 대한 수치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이전 계약은 연간 1,700만 파운드의 가치가 있었다. 1,700만 파운드면 약 290억 정도인데 이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쿠팡 플레이는 1년에 700억이라는 거액으로 프리미어리그를 독점 계약을 따내버렸죠. 6년 동안 4,200억입니다. 네, 정말 미친 도박과도 같죠. 일본 방송사도 3년간 계약이면 860억 정도의 계약입니다. 일본 방송사 입장에서도 일본인 프리미어리거들이 있고 관심을 갖게 될 테니까 투자할 만하겠죠. 그런데 일본에서 리버풀이라는 빅클럽과 깊은 관계를 이루고 싶은 모양인데 계속 실패입니다. 미나미노 제대로 실패했고, 엔도가 클럽 밑에서 땜빵으로 지난 시즌 수비형 미드필더를 잘 소화했는데 최근 리버풀이 영입 소식이 아무도 없다가 스페인 출신 수비맨드라는 선수 영입설이 터지면서 엔도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쿠보의 리버풀 이적설은 가짜였다죠. 네. 일본이면 브라이튼 정도가 딱 맞지 않나요? 계속해서 기사를 보면 스퍼스는 이 거래로 인해 재정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서의 팬층을 증가시키고 육성할 수 있다. 최근 TPR과의 독점 인터뷰에서 축구 재정 전문가 키어런 맥과이어스는 스퍼스의 동아시아 팬층이 클럽 자체보다는 손흥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스퍼스는 이 관심을 잘 활용해 왔지만 손흥민이 클럽을 떠날 경우 급격한 팬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항상 있어 왔다. 이 부분은 저도 그렇고 축구 유튜버들도 그렇고 정말 긴장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박지성 때문에 맨유의 관심도도 엄청났지만 지금처럼 그때 미디어가 발달하진 않았고 프리미어리그를 시청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더구나 박지성은 주요 플레이가 골이 아니라 팀 플레이였으니까요. 축구를 잘 아는 이들에게 폭발적 관심이 있던 거지만 손흥민은 막 5경기 연속 골을 넣어버리고 경기마다 손흥민이 주역이 되고 맨유의 호날두 루니 같은 역할을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해버리니까 그 파급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축구 매니아들이 아니라 그냥 국뽕이 터지면서 어른들 여성들까지 팬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버렸죠. 손흥민의 은퇴는 아직 상상할 수는 없지만 92년생 32살이다 보니까 손흥민의 선수 생활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인지는 해야 합니다. 손흥민이 이룬 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손흥민처럼 대활약할 선수가 나올지가
정말 모르죠. 이강인이 뒤를 잇고 있지만 관심 없는 리그의 B클럽 소속이고 파리에서도 핵심 주전이란 평가보다 활용 가치가 있는 선수 정도의 평가다 보니까 손흥민 같은 관심도는 아직 좀 멀었습니다. 물론 현재 이강인의 상황은 손흥민이 당시에 레버쿠젠 이적했을 때 정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손흥민의 인기 상승은 2016 시즌부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25살 챔피언스 리그에서 제대로 폭발을 해버렸죠. 이강인도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는 겁니다. 매체는 한국의 이 독특한 충성심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인정했습니다. 팬들이 클럽보다 선수에게 충성하는 현상인 유동적 팬덤은 현재 상업적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스퍼스는 이를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토트넘이 유망한 18살의 윙어 양민혁을 영입한 이유를 이해하기 쉽다. 클럽은 이 지역에서 미디어 존재감을 유지함과 동시에 팬들이 클럽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토트넘은 득점력이 좋은 한국인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게 18살부터 K리그에서 득점이 폭발하니까 관심 가질 수 있었겠죠. 어차피 시간이 지나서 한국 선수의 대활약이 있다면 그때도 영입은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는 동안 2위가 아니라 준우승이 아니라 우승을 시켜버린다면 구단의 퀄리티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 때는 팬들도 토트넘을 팀으로서 응원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장이라도 손흥민이 다른 팀으로 이적해버린다면 토트넘은 한국 팬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는 팀이 될 것입니다. 아마 무서울걸요? 그러니까 아담 윌리엄스 기자가 서두에 손흥민 덕분에 스퍼스의 인기가 엄청나게 상승했다라고 한 거죠. 손흥민으로 인해서 토트넘이 벌어들인 이익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의 팬덤을 일으킬 수 있는 슈퍼스타를 영입하지 않고서는 손흥민 영입 흥행 같은 일은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슈퍼스타가 토트넘으로 이적할 일도 없고요. 토트넘은 전문가들이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 아니다라고 자주 언급합니다.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목표로 하는 팀. 사실 손흥민과 감독, 선수들은 우승하지만 팀 자체가 우승 도전이 아니니까요. 심지어 2016, 2017 시즌 준우승을 하고도 선수 영입이 없었던 팀 아니겠습니까? 처음 서두에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한 이유가 손흥민으로 이렇게까지 이익을 많이 내고 성장했는데 손흥민의 주급도 시원치 않은데 우승 도전이나 선수에 대한 투자도 없는 채 프리미어리그 순수익 2위를 하고 있으니까 열을 안 받겠습니까? 아스날 보십시오. 그토록 리빌딩을 하면서 참고 버티더니 라이스 같은 1억 500만 파운드 선수 사와버리고 선수들 가치로도 토트넘을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한 레버쿠젠과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4대1로 대승을 거둬버리면서 올 시즌을 더 기대케 했습니다. 반대로 토트넘은 더 긴장하게 됐죠. 전반에 3대0 승리인데 양팀은 그래도 퀄리티 있는 선수들이 선발 출전했습니다. 후반까지 양배분을 했는데도 퀄리티가 좋아요. 점유율은 비등비등하면서도 레버쿠젠이 더 높았는데 아스날의 수비가 정말 견고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실점이 적은 팀이 우승 확률이 높아지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잖아요. 토트넘도 이번 시즌 좋은 성적 내려면 실점이 줄어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점이 줄어들려면 역습 허용이 적어야 하고 공격을 할 때 마무리를 확실히 짚고 와야죠. 토트넘이 손흥민으로 이렇게까지 대박을 냈는데도 돈 안 쓰는 랩이라는 게 더 짜증이 나네요. 어차피 우리 토트넘 랩이 믿는 거 아니잖아요. 손흥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즌 되길 응원할 뿐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